Bully, don't bully, don't bully. 세상의 편견들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들의 비주류 토크 팟캐스트 그정돈과 두 번째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아님. 뭐 하고 있었나요, 오늘? 안녕하세요, 에드가님. 딱히 별거 없이 그냥 산책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산책하기 나쁘지 않은데. 그쵸, 여기 단지가 넓어가지고 단지 내에 걷는 것만으로 충분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살 좀 빼야 돼요. 살 좀 빼야 돼. 빼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를 무엇을 좀 해볼까 생각을 좀 해보다가 후아님 여행 같은 경우 좋아하는 편인가요? 여행 좋죠. 시간과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여행 좋아합니다. 지난 화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식탐이 많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식도락. 그렇죠. 저랑은 조금 반대긴 하네요. 저는 식도락 같은 경우에는 완전 뒷순위에 사실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우선순위는 투어 그 자체에 있긴 하거든요. 유명 관광지들, 그러니까 우선은 도장을 찍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여기 가봤다. 유명 스팟들 가봤다. 그렇죠. 그런 도장들을 먼저 찍어봐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곳의 현지 사람들이 진짜 지내고 있는 그러한 생활 공간들, 그런 것들까지 가는 게 우선 저의 여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해보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여행이라는 컨텐츠를 갖고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유럽 여행, 그 정도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유럽과 관련되어서 우리 사람들이 이전에는 특히 여행과 관련되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인식이 좀 변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후아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주제만 딱 놓고 보았을 때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혹시 있나요? 일단 그 얘기는 공감합니다. 과거에 비교했을 때 현재 유럽 여행을 대한 인식이 옛날만큼의 절대적인 로망이었나. 보통 이제 신혼여행으로 또 많이 가잖아요. 물론 다들 돈 모아서도 많이 가지만. 그래서 그 가치가 과거에 비교했을 때는 많이 줄어들었다. 에드가님이랑 저랑 둘 다 근데 유럽 여행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부터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에 너희 그래서 유럽 어디 가봤어? 라고 했을 때 전 솔직히 없거든요. 제가 총 7개 나라들을 여행 갔었는데 중복하는 거 빼고 사실 유럽 국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은 둘 다 안 가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안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쟤는 저거 못 먹은 감이니까 저거 시다고 욕하는 거다. 저거는 실 거야, 저건 떫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 볼 거는 유럽 여행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 텐데, 다만 유럽 여행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유럽에서의 예를 들면 생활이랄지,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 월세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뭐 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복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행자로서 유럽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는 오늘 뭐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들은 좀 아껴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혹시 유럽 국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은 혹시 간다면은 어느 나라에 먼저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대학교 때 스페인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스페인을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나라로 뽑겠습니다. 스페인 어디? 저는 항상 남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말하는 곳이 있어요.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고 싶다. 저같이 건축 모르는 사람들도 봤을 때 되게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독특하고 특이해서 그거를 실물로 보면 이쁘겠다라는 로망이 있어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좀 걷는 트레킹 그런 코스도 맞아.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축구 아니겠습니까? 엘 클라시코 다시 이제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에드가 씨는 유럽 여행 가면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나요? 저 솔직히 좀 여러 군데 있어요. 저는 유럽에 대해서 사실 로망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로망이 있었어요. 우선 뭐 첫 번째로는 저 역시도 축구를 좋아하니까는 리버풀 경기 한번 보고 싶다. 궁극적으로는 EPL 경기 보고 싶다라는 것이 강하게 있어서 영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코로나 이전 시기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제일 인상 깊게 봤었던 게 시즌 2, 특히 포르투갈 갔을 때에. 그때 풍경이 너무 이뻐갖고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무조건 봐야겠다 생각했었죠.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주변에 최근에 유럽 여행 갔다 왔다 말한 분들이 좀 있긴 하나요? 아직 후기는 못 들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지금 신혼여행으로 유럽에 가 있습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나중에 후기 들어보려고요.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스위스는 진짜 여러 번 들었어요. 사실 저도 인정이래. 사람들이 인정.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유럽 국가와 관련되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혹시 기사에서는 또 자료에서는 혹시 어떤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자료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이전에는 이랬었고 현재는 이렇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 볼 거는 먼저 종합만족도 1위는 스페인, 2위 하와이, 3위 이탈리아, 4위 프랑스, 5위 일본 등등등 해서 유럽 국가들이 월등하게 종합만족도에서 상위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은 비싼 만큼 만족도가 높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체면을 거는 것도 분명 있지 않겠느냐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유가 뭐든 간에 네. 유럽 여행 관련되어서 만족도는 분명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최신의 자료들을 보려고 하는데, 팬데믹 이전 시기와 최근에 2024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내국인 출국이 2,800만 명, 2,800만 명, 그리고 2024년 역시도 2,800만 명. 한국인들이 해외에 출국하는 그 수 자체는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 다만 현재 기사에서 말하는 것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인이 독일을 방문한 건수는 약 66만 명.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88만 명에 비해 80% 회복률을 달성하였다. 밑에를 보면은 이제 호주 이야기를 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동일 기간 약 34만 명,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25만 명에 비해서도 약 34.6%가 증가한 수치이다. 국가 하나의 예시이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치, 타국가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2024년 전 세계 만족도 여행지와 관련된 기사인데, 여기 기사가 사실 저희 생각과는 조금은 다르긴 하더라고요. 해외 평균 종합 만족도인 727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에 1위 스위스, 2위 오스트리아. 다만 말씀드릴 거는 그 평균이라고 했었던 727점에 비해서 사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2024년에도 높은 여행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이것을 볼 수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았을 때에 사실 저는 좀 놀랐던 게, 나의 인식과 이러한 수치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의 인식과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담이 이제 긍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네요.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에 공감을 하는 편인데, 에드가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물론 공감은 하는데 저도 다만 생각하는 거는 자료 중간에도 나왔듯이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섞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어요. 나는 재밌었어야만 했다. 그렇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 나는 내가 돈을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미가 없었어요 라고 하기에는 스스로 이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혹은 답변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저는 어떤 의견인지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왜냐면 저도 뭔가 자기 암시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뭐 엄청 불쾌한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상 평범했었더라도 색달라서 재밌었지 라면서 어느 정도 자기 암시와 그런 긍정적인 감정 불러일으키는 게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런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유럽이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한 반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유럽여행 안 가봤으니까 경비라도 조사해봐야겠다 싶어서 네이버 블로그 검색을 해봤어요. 올해 7월 이제 다녀오신 분 기준으로 3주 가는데 650만 원 정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650. 와, 미쳤다. 쇼핑 비용 제외하고 항공비, 숙박비, 이제 식사, 그리고 입장료를 포함한 비용인데 뭐 네. 더 저렴한 데를 잡다 하더라도 비용이 상당히 비싸지 않나. 그러면 그 맞습니다. 650만 원이 2인 들어서 650만 원이라는 거죠? 아니죠. 1인당 650인 거죠. 다만 1인당 그거는 이제 650? 1인 650이고 숙소를 2인실을 썼다. 호텔에. 숙박비만 3주 동안 200만 원 정도 쓰셨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하루 숙박 10만 원으로 잡고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면 낭비는 너무 아니긴 하네. 그 정도면 또. 근데 낭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3주씩 여행하지 않겠죠. 해봤자 1주겠지만은 뭐 항공권이랑 이런 거 고려하면은 그래도 한 200에서 300 사이는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요. 비용 관련되어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막상 듣고 나니까는 좀 많이 세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거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유럽이라고 우리가 지칭은 하고는 있지만은 유럽에도 나라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스페인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핀란드가 있을 수도 있고 스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스웨덴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일랜드 있을 수 있고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 하나의 지역으로서 좀 최대한 산정하고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럽 몇몇 여행지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정도로 여행을 가서 즐길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그거 자체에 대해서 우선 의문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면은 그래 오케이 여기는 여행지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좋은 여행지를 온전히 즐길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의 포인트입니다. 예시를 들어볼 거는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이게 너무 대표적인 예시일 텐데 프랑스 파리라고 하면은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 이런 것들이 참 대표적인데 에펠탑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에펠탑이구나 끝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그 어떤 그 이상의 소감을 들은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 루브르 박물관 사람 미어 터진답니다. 거기다가 몽마르트 언덕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몽마르트 언덕을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딱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정도인가? 근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 관광지들이 있는데 이런 주요 관광지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여행 관광지로서의 매력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몽마르트 언덕을 제가 이름만 들어봤지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영상 보셨을 때 몽마르트 언덕에 어떤 특별한 게 뭐 있었나요? 뭐 경치도 그렇고 좀 거기에서의 여유로운 바이브를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의 의견이 이거예요. 몽마르트 언덕 갈 바에는 낙산공원 가든지 좀 더 운동하는 셈 치고 인왕산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서울선에서 컷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루브르 박물관은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 명화들. 명화들이 대체가 안 되죠. 근데 이거 역시도 저도 들었는데 루브르 박물관 안에 들어가잖아요. 특히 모나리자 앞에 있잖아요. 그 제대로 못 본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거 하면 떠오르는 게 유럽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중국 만리장성 간다라고 하면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텐데 실제는 그 장벽 옆에 사람들 머리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거를 실제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현상이 프랑스에서도 스페인에서도 어디 주요 유럽의 관광지에서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근데 관광지에 사람 많은 거는 국가를 불문하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느냐? 중요한 게 뭐예요? 사진이잖아요, 사진. 온전하게 우리의 모습을 사진 찍을 수 있느냐? 그런 거 봤을 때 그 유럽 관광지들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그 안에서도 뭐 시간대에 따라서 혹은 시기에 따라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방향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전히 들려오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소식들. 그러면 에드가 씨는 아시아밖에 여행 못하세요. 그건 시카를 쓱 꺼내서 제 팔을 찌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시아인으로서 이제 유럽 여행이 과연 그 정도인가 했을 때 타깃이 무조건 되네. 저도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혼자 치사하게 멘트 다 준비했네요. 길게. 아니 난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 프리스타일이지, 이거는. 알겠습니다.